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뭐 이런 것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하여간 저랑 만났던 같은 과 파슨스는 아닙니다. 화났죠. 누가 봐도 아니 뻔하게 좀 나가서 해명하면 또 뭐 거짓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날 기다리고 있는 게 도발하는 게 확실한데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뭐 있어요. 문준용 씨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저렇게 발표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고요. 알고 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결국엔 국민을 속인 셈이 됐습니다. 이 파장이 지금 엄청나죠. 정가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심정수 차장? 네, 그렇습니다. 5월 9일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당시 엄청난 건이 있다 하면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 나왔던 사실들, 거기 나왔던 국민의당의 발표들이 사기, 조작이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당 지금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이유미라는 당원이 결국 그 조작의 당사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보고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연루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아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유미 씨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잖아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 출국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아마 현역 의원들 당시에 이 문준용 씨 채용 의혹을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몇몇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네. 김인원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로까지 수사가 확대가 되면 정말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요. 저희 채널 A와의 당시 단독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 영상 저희가 따로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힘들었고 그러니까 좀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아니셨어요? 그럼 아예 모르는 분이세요? 파슨스 동기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한 게 확실하고 하니까 제가 동기들한테 연락을 다 했죠.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제 동기가 자기 입장을 편지 같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유일한 친구거든요. 동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를 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 거짓 증거가 확실하니까 저희가. 자,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상돈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의 인물도 지지 캠프 때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일종의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주정 기자.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이유미, 이준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친한 겁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죠? 네, 이유미 씨를 일단 살펴보면 2011년 안철수 전 대표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재직할 때 제자였습니다. 네. 당시에 공정 성장론 이런 과목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매우 친해지면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가요, 그 북콘서트, 청춘 콘서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적극 가담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네. 이후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다가 지난 4.13 총선에서는요, 그 전남 여수 갑의 국민의당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서 씨를 보면요, 이분은 소셜 벤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국민의당에 인재 영입 1호로 입당을 했고요. 들어와서는 비대위원, 청년모 비대위원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2030 희망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상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문재인 죄송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광팬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광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 두 사람 다 영입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자료 화면을 보다 보니까요,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었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2005년부터 2008년에도 스타트업 3년간 몸담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나서 한 반년 이상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점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좀 마음을 어루만져 앉아줄 수 있는,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관계 부처하고 좀 잘 연구를 해서 그런 그 심리적인 치유 그런 것도 하나 여기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거. 자, 과거 국민의당 당원으로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이유미 씨가 어떤 마음으로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을 하게 됐느냐, 그 배경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미 씨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광팬이기 때문에 마치 열혈 팬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암시가 저는 살짝 느껴졌었는데.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바람이 섞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에서는 개인적인 일탈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네. 그러나 당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평당원,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네. 당원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즉 당과는 관계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미 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당이 기획해서 지시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억울하다. 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출당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무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 하고, 그리고 또 지인에게 그러한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유미 씨와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또 네.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입을 타격의 수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심정수 차장. 그런데 이 이유미 씨 공개 회견 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자, 이 조작했다는 사실을 빨리 털어놓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묵살당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자, 조직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됐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정황적인 의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5월 5일 날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참 양심이 찔리니까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발표하지 말고 꾸며낸 일이다, 이렇게 털어놓자라고 얘기했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저 문준용 씨 취업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정말 이상한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시에 준용 씨의 파슨스 동료와의 대화를 담은 카톡 캡처를 입수했다. 그다음에 그 당사자의 녹취 파일까지 있다. 녹음한 파일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네. 그 당시에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이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대선 당시에. 그래서 그 제보자를 우리 소개시켜달라. 저희가 네. 언론사니까 우리가 변조 같은 거 다 해서 해주겠다. 근데 국민의당이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정말 자신 있었으면은 연결을 아마 물밑에서라도 해줬을 그랬겠죠. 거거든요. 당연히 연결했겠죠. 근데 제보자를 직접은 인터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희더러 이메일을 보내면
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제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이용주 당시에 그 의원이 발표를 했던 건데 고용정보원에 권양숙 여사의 친인척이 있다. 네. 티켓 채용된 사람이다. 여기는 정말 티켓 채용의 온실이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사과를 했어요. 결국은 네.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당시에 이 문준용 씨 취업 의혹이 굉장히 옛날 사건이잖아요. 2006년. 네. 그래서 모든 당이 다 그걸 가지고 공세를 폈지만은 국민의당이 이렇게 정말 눈길을 끌만한 것들을 내세웠는데 결국 이게 막 조작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저는 하여튼 굉장히 큰 충격이 국민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요. 심정수 차장이 얘기했던 바로 그 시기에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네. 사회부 기자들과 다 달려들어서 파슨스 동문 찾기 그렇습니다. 그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나흘 앞두고 갑자기 동료가 나타났다, 녹취까지 확보했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심할 당연히 수밖에 연결을 해달라, 우리가 검증해보겠다, 그 사람의 진실을.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보자를 자신 있게 내놓지 못했던 걸로 봐서 이런 다 조작이라든지 네. 이런 그 은폐됐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발표 내용이 조작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당 측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증거를 조작해 무언가를 얻어보겠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 논란 사건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검을 해서 우리 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도 철저히 규명돼가지고 관계자가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지시를 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가담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정확하게 처벌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특검을 제안합니다. 자, 구자홍 차장, 궁금한 건요. 보통 지금 이 사건은 국민의당에서 조작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야, 이거를 제대로 밝혀야 되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토를 한 국민의당이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뜻이 있는 건가요? 일단 국면을 좀 전환하고 싶어하는 뜻이 특검에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이 진실을 밝히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진하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특검을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거든요. 관련자를 체포하고 이 출국 금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특검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전에 이 정유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영수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진실이 밝혀졌다. 이런 인상이 국민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도 특검으로 가면 다 잘 밝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특검은 법안이 발의돼서 국회를 통과해야만 특검이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2달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했을까요? 최소한 2달 정도 시간을 좀 벌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당으로 향하고 있는 의혹의 시선을 특검으로 돌리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자홍 차장님 말씀에 그 같은 생각이고요. 게다가 추가로 이 특검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피해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박주선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특검 이야기 나온다는 게 국민의당이 정말 사과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김동철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젊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오너죠. 게다가 또 정치권에 발담한 지도 꽤 됐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서 정말 뭐 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시도들이 국민의당의 어떤 그 지금 현실 파악이 너무 아니한 거 아닌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면으로 갈 텐데요. 이런 자세는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검을 국민의당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는 겁니다. 녹취록 조작도 해. 또 한 가지, 문준혁 씨 취업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같이 동시에 특검을 하자. 이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2006년도에 문준혁 씨의 취업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것도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거든요. 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제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좋다, 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야권에서 지금 그렇군요. 야3당이 다 같이 동시 특검으로 한번 녹취록 조작도 가리고 문준영 취업에 특혜가 있었는지도 가리자. 이것에 네. 대해서 어쨌든 야3당은 지금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는 중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또 논란이 되는 핵심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걸 몰랐을까요, 과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뭐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대선 후보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겠지만 네. 시시콜콜하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시콜콜한 부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저는 이제 시점상에 네. 약간 그 중요한 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TV 토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해서 네. TV 토론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 네. 그럼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파슨스 동기의 어떤 녹취는 모든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네. 당에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한 사실이 아직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도의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네. 공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이게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낼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전형적인 정치 공작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 또는 큰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에서의 공작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요. 뭔가 떠오릅니다. 대표적인 공작 정치, 대선에서의 공작 정치, 김대엽 씨 사건.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제2의 김대엽 사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 5월로 가면요. 당시 16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에 육군 의정부사관을 지낸 김대엽 씨가 갑자기 그 전에 1997년 15대 대선 당시에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관련해서 자신의 아들들의 병역 비리 은폐를 위해서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관련된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판세를 흔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판세를 흔드는 녹음 테이프를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봤더니 감정 결과 판독 불능 상태가 됐고요. 또 김대엽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녹음된 시기 이런 것들도 달랐습니다. 또 편집 가능성도 제기가 돼서 이것을 정말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를 채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의정부사관을 지낸 김대엽 씨는 형을 살았습니다. 네, 이 사건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 구자홍 차장이 직접 취재를 했던 그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는 사건인데요. 네. 제가 그때 김대엽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 녹음 테이프를 구해서 네.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네. 이것은 이 실제로 녹음됐다라기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짜깁기한 흔적이 있는 조작된 테이프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김대엽 테이프가 조작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일이 있고요. 그 이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김대엽 씨가 검찰에 제출한 테이프가 이 제작한 연도가 실제 녹음했다라고 주장했던 연도하고 아주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 조작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녹음 파일과 어떤 대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기 위한 음모, 공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빼닮은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영향은 어땠습니까? 이번에 문준영 씨 사건은
사실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했었는데 당시에 김대엽 사건은 어땠죠? 김대엽 사건의 경우에는 5월에서 시작해서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9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전국을 휩쓸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대선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2002년 대선 때는 김대엽의 그 병풍 사건 외에도 대선 막바지에는 이 기양건설로부터 이회창 후보에게 수십억 원이 건네졌다. 또는 네. 기양건설의 모 회장이 이 한인옥 여사에게 뭐 10억 원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관련된 사건은 다 이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보도했던 그 언론사와 이게 기자가 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 기간 도중에는요, 손수호 변호사님, 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흠집 내고 판세를 흔들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서 이기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리는 이런 식의 공작 정치가 사실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처럼 돼버렸죠. 네, 그런 문제가 그동안 오래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공직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그중에 특히나 누군가를 이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했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조금 더 높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다 취소한다. 그러면은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 적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설령 고소고발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겠고요. 네.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또는 그 고발인들이 끝까지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만 이러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은 진퇴양단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추경안 통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고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 뭔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핑계 삼아서 인사청문회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 호재를 만난 셈이 된 것이죠. 네. 국민의당 또는 야3당이 똘똘 뭉쳐서 그 인사청문을 이제 거부하거나 네. 만약에 이제 비준까지는 아니지만 인준을 이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인사를 계속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좀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정치력을 발휘한다라면 어떤 이제 타협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준영 씨의 어떤 그 조작 날조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확인이 된다라면 이것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 대선 또는 선거 때마다 이런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끊이지 않고 있었고 네.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 처벌이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됐다라는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이 관련자들에게 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야말로 만약에 거짓 뉴스 또는 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잘못이 가려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